정부는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핫라인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 39명 중 지역사회 확진자는 34명입니다. 그중 수도권 확진 환자는 31명입니다. 수도권 내 개척교회와 관련된 확진 환자가 5월 31일 처음 발생한 이후 6월 5일 0시 기준 73명까지 늘어났고 오늘은 방문 판매 회사와 관련한 확진 환자가 다수 나타나며 또 하나의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적 관리 중입니다. 이에 수도권 주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말을 앞두고 모임과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를 취소하시거나 연기하시고 주말 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나 불가피한 대면 모임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찬송, 기도 등이나 공동 식사와 같이 침방울 전파의 위험이 큰 행동은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감염병 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지난 3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어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 등이 진단검사 거부자를 신고하는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위험 위기사항,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 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보의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통하여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역학조사 간 확충을 위한 내용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감염 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내성견 실태조사는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새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랜 기간 코로나19를 겪으시며 우울감과 피로감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확진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핫라인, 재난심리회복센터 등을 운영하며 심리지원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심리 안정을 돕는 반려식물 키트를 배포하고 코로나19 대형 의료기관에 실내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산림청을 통해 의료진 등 현장 대응 인력에게 국립산림치유시설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 회복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8월부터는 심층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정신의학, 심리학 관련 민간 전문가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는 단계별 심리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핫라인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중대본 정례회의가 10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대표자만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랜선 연결을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시군구를 포함한 지자체 공무원들 약 3천여 명이 매일 아침마다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회의가 끝나면 보통 각 시도, 시군구별로 별도 회의가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는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였고, 둘째, 긴박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으며, 셋째, 이러한 결정이 전국적으로 즉시 공유되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범정부적으로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함께 수고하고 계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65번째 맞는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이웃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나서 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후대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사토하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말까지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디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이번 주말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기본적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그 방문 판매 업체 이른바 떴다방이라 불리기도 하고 그런 데서 또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생활 방역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면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칙을 만들어서 그 수칙에 대해서는 매일마다 지자체가 한 2만여 개에 가까운 이 다중이용시설들을 점검하면서 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곳들에서 집단 감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들이 좀 발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마 질의하신 방문 업체도 좀 그런 속성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윤태호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모든 생활 속의 시설 업종이나 이 행태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이 고위험 시설을 찾는 게 좀 생각보다 어려워서 현재 전 부처적으로 지금 좀 간과되고 있는 위험 시설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받으면서 미처 저희가 좀 파악하지 못한 이와 유사한 위험 시설들이나 위험 집단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들은 의견들을 가지고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게 되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칙을 좀 강제화해야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강제적인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수칙을 강제화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하루에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지자체에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 그 점검 시스템에 그런 시설이나 업소들을 좀 넣어서 점검을 좀 강화하면서 수칙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